으이쇼, 으이쇼, 하자. 으이, 으이, 오, 아, 그렇지. 좋았어. 아이고. 마이크로폰. 우선 오늘 교재. 응, 됐어요. 네. 장 있죠? 네. 오케이. 좋았어.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 짠. 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이거. 하나, 둘, 셋. 바로 그러시나? 오, 역시 좋은 컴퓨터.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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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때요? 오케이. 좋았어. 역시 최첨단의 세상이야. 아이고, 자, 오늘 이제 파트 4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또 관련해서 또 진짜 할 게 진짜 많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몇 개만 또 뽑아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나눠드린 문제 중에 나눈 문제 중에 거기 그 7페이지 보시면요. 7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 찾았나요? 네, 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그 뭐시기냐 뭐시기냐 그 9번 문제라고 있죠. 9번 문제. 요거는 이제 그 또 서울대 서울대 물리화학 하시는 서정원 교수님가 내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보시면은 그 되게 독특한 문제예요. 평소에 굉장히 보기 힘든 타입의 문제거든요. 문제예요. 그래서 그 한번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막상 눈을 크게 뜨고 이게 천천히 보면 할만해요. 할만해. 그러니까 PV는 NRT 하고요. PV는 NRT 하고 그냥 간단한 기체 양론이거든요. 근데 좀 색다르게 문제를 냈어요. 아주 색다르게 내서 PV는 NRT와 평형상수 화학 양론 이용하면 그냥 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할 수 있는데 좀 독특한 문제다. 이거 좀 보기 드문 문제다. 뒤에 해설지 잘 나와 있으니까 해설지 보시면 그 뭐냐면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해설지는 그 서울대 공식 해설지니까 네, 해설지니까 좀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다. 자, 그럼 이제 어디를 한번 가볼 거냐면요. 어디를 한번 가볼 거냐면 저기 저기 어디 가볼까? 저기 어디 가볼까? 어디 가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페이지에 15페이지에 19번 15페이지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9번 찾았나요? 15페이지 19번 네.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울롤로 15페이지 19번 자, 파트 네 번째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몇 개의 문제로 엮여 있는데 그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다양성자성 산에 대한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거와 함께 그 뭐냐면 그거와 함께 친전 평형 요거가 두 개가 엮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년기하고
그 산염계하고 침전평형을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여기서 19.1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다양성자성 산의 해리. 자, 여기 보시면 그럼 다양성자성 산이 이제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엄청 많은데 그 수능이나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건 딱 하나 아니면 두 개예요. 하나 아니면 두 개. 뭐 보통 이거 나오는데 뭐 추가적으로 인산이 더 나올 수는 있는데 보통은 탄산이죠, 탄산. 그래서 다양성자성 산 해리를 그 이제 탄산 H2CO3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물 속에서 제가 이제 이온화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녀석의 이제 산해리 상수를 Ka1이라고 하면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평형 상태에서 예분의 얘의 농도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 플러스 농도 곱하기 HCO3 마이너스 그 다음에 over H2CO3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뭐 값까지 뭐 외울 건 없는데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냐면 대략 10의 마이너스 6승 대략 이 정도입니다. 조금 더 크거나 작거나 그런데 대략 저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HCO3 마이너스 탄산수소 이온도 산해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해리를 한다고 하면 HCO3 마이너스가 H 플러스 해서 CO3 E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Ka2 그러니까 두 번째 산해리 상수니까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또 예분의 예 해주시면 요거에 요렇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얘 값은 뭐 외울 건 없는데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됩니다. 뭐 산해리 상수의 구체적인 값은 문제를 제시하니까 뭐 그런 값다 뭐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 묘한 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뭘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 첫 번째 뭐 뭔 소리야? 내 머릿속에서 다른 거 쓰고 있네. 바로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싶어요. 자, 이때 그 편의상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탄산의 여러 가지 산해리 방식에 대해서 이 산해리 반응식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그래피컬하게 눈에 좀 직관적으로 보이게 좀 표시를 하면 자, 보세요. H2 약간 한 줄 밑에 쓰면 H2CO3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요 놈이 이합 해가지고 자 Ka 반응을 거치고 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HCO3 마이너스 이게 될 거예요. 그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얘가 산해를 하면 이게 되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다음 얘가 다시 산해를 하는데 얘가 산해를 하는 반응의 평형상수는 Ka2 이렇게 되었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바로 CO3 E 마이너스 요거이 만들어지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반응은 모두 다 이쪽 방향성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쪽으로 반응하는 게 다 산해리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H 플러스가 떨어지면 이게 되고 또 H 플러스가 떨어지면 이게 되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모든 그 산연기 반응은 거꾸로도 가능하거든요. 역반응도 가능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이놈이 사실상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반응의 표현상수를 뭐라고 하느냐? 뽀로뽀로뽀로봐. 그건 KB1이라고 합니다. KB1.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뽀로뽀로뽀로봐. 여기 있는 반응식상에서 이렇게 CO3 한 칸 떨어뜨려서 보시면 CO3E- H2O랑 반응을 해가지고 설라문에 다시 HCO3- 되고 OH- 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이제 이 반응에 대한 산해리 상수는 KB1이 되고 바로 HCO3- OH- 분의 CO3E-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때 평형상수를 KB1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얘 역시 또 어떤 평형을 이용해서 그때 평형상수를 KB2라고 하면 얘가 다시 요놈이 될 수 있어요. 그때 그 반응은 이렇게 얘가 다시 물이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다시 탄산이 되고 OH- 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KB 얘를 2라고 하면 얘는 H2CO3 OH- over HCO3- 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는 과정은 산해리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역으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얘는 가수분해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녀석들이 자, 이제 가수 한자말 그대로 이제 무슨 뜻이에요? 가짜가 무슨 뜻이에요? 가짜가 더하기 가 숫자가 물수 그래서 이제 가수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더하기 가짜 가 이게 물수 그야말로 한자말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물을 더해서 뭔가 분해를 시킨다 라는 뜻으로 왼쪽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이 되는 반응은 가수분해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 주어져 있는 KA1, KA2 그 다음에 KB1, KB2 요 사이 관계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수식을 잘 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KB1은 KW를 KA2로 나눈 것과 같고 이 녀석은 KW를 KA1으로 나눈 것과 같을 겁니다. 뭐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KB2하고요. 여기는 KA1 얘하고 얘를 두 개를 곱한다고 생각해봐요. 두 개를 곱해. 두 개를 곱하면 바로 KW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도 KW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형성자성 산에서는 이런 식의 산해리 반응성과 가수분해 반응성이 이렇게 다 표현이 되죠. 이때 이제 편의상 어떤 말을 쓰냐면 여기에 있는 H2CO3 이놈은 보시다시피 무슨 화살표만 있어요. 얘는 무슨 화살표? 무슨 화살표가 있냐면 산해리를 하는 화살표밖에 없죠. 이게 얘가 가수분해하는 화살표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산해리만 하는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산성형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산성형. 자, 반대로 이제 여기에 있는 가장 말단에 있는 얘는 보시다시피 산해리를 하는 반응이 더 이상 없죠. 산해리를 하는 반응이 없고 오직 가수분해하는 반응 화살표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산성형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염기성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중간에 있는 얘는 어떻게 돼요? 왼쪽, 오른쪽 화살표 다 있죠. 그래서 얘야말로 어떻게 희한하게도 산성의 반응성과 염기성의 반응성이 다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형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 생각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재밌게도 이제 우리는 어떤 테크닉을 하나 써볼 수가 있냐면, 자, 그럼 이제 여긴 지워도 되겠죠? 여기 지워도 이게 쭉 길게 쓸 게 있어가지고 여기 지워도 되겠죠? 되겠죠? 아, A, A. 자, 여기서 이제 뭐를 하나 해볼 거냐면 이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바로 봐. 오, 오, 알파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H2CO3 이런 걸 하나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영어로 제목을 프랙셔널 컴포지션으로 썼는데 왜 하필 또 영어로 썼느냐? 왜냐하면 쟤는 번역이 참 마뜩찮아서 그래요. 번역이 좀, 왜냐면 번역 있어요. 번역이 있는데 번역이 뭐냐면, 번역을 하면 여기 이제 분, 율, 조, 성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분율 조성이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프렌드 번역하면 친구잖아요. 그러면 친구라는 말 들으면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막 여러 가지 떠오르잖아요. 그런 건 번역이 뭐 의미가 있을 텐데, 분율 조성하면 생각나는 게 뭐 아무것도 없죠. 뭐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번역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냥 영어로 썼는데, 오히려 얘는 그것을 정의한 수식을 보면 수식이 훨씬 명백해요. 훨씬 쉬워요. 되게 쉬운 건데 단어만 이상한 거야. 이게 단어가. 자, 그럼 뭐냐 얘는? 얘는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요래 분의 요래. 이렇게 정의되는 게 이게 바로 프랙셔널 컴포지션입니다. 자, 뭐냐면 여기에 있는 탄산이 이온화를 통해서 중간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온화를 해서 염기성형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서로 간에 산해리와 가수분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가수분해 지워버렸네. 어쨌건 산해리와 가수분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형성자성 산을 놓고 보면 이 사이의 평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 수용액 안에 탄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넣어버리면 얘도 있고 다 짬뽕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의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식이라는데 이게 의미는 이거예요. 그 전체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즉 탄산과 관련된 모든 산성형, 중간형, 염기성형, 그중 산성형만의 비율,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한민국 전 인구 중 10대 인구 비율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서 개념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말만 좀 이상한 거야. 말만. 자, 그럼 이제 얘를 그래? 자, 그럼 이걸 잡아.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말이지. 얘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를 요렇게 한 다음에 내가 좀 구석구석하게 써야겠다. 얘를 어떻게 축하게 쓰자. A 쓰자. 이렇게 하고 곱하기 그래. 최대한 더 길게 빼자. 자, 잠깐만 기다렸다 쓰세요. 그래서 곱하기 좋았어. 됐고. 자, 그다음 더하기
오케이. 자, 됐나? 봐. 해서 됐고, 오케이. 됐어. 됐어. 자,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래도 등호는 성립하죠. 맞죠? 뭐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분모에 있는 얘를, 아니 분자에 있는 얘를 아래쪽으로 내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얘가 이렇게 나눠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된 거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된 거지. 됐죠?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조작을 해도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그다음에 짜잔. 자, 이렇게 해도 되죠. 맞아? 이래도 되죠? 이래도 되죠? 자, 그 다음 이것도 뭘 어쩔 거냐면 여기다가 이래도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래도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요래 곱하기 요래 이래도 되죠? 알겠죠? 이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곱하기 또 나누기 해주시면 저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되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바로 얘는 요래 분의 요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뭐 요 부분 요거 그 다음에 요 부분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KA1 상수를 얘기하는 거죠. 뒤에 붙어 있는 요 부분이 두 번째 산늘이 상수 KA2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평형 용액 속에 다형성자성 산에 산성형, 중간형, 염기성형이 있을 때 걔네들의 전체 중에 대해서 어떤 특정 형태의 존재 비율을 이런 식으로 H 플러스의 농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H 플러스의 농도가 막 어차피 KA1, KA2는 상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상수인데 H 플러스나 pH가 바뀌면 요들 사이의 존재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꼭 산성형에 대해서만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자, 어떻게 적용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는 지워도 되겠죠? 여기 이제 논리 구조니까. 여기는 지워도 되겠죠?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바로 H2HCO3 마이너스. 자, 요거에 대한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H2CO3 그 다음에 HCO3 마이너스 CO3E 마이너스 분의 HCO3 마이너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요거를 산성형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산성형? 근데 지금은 전체에 대해서 중간형의 비율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도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막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대단한 계산이 아니고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하시면 그 결과만 보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바로 H 플러스 제곱 KA1 H 플러스
KA1 KA2 분의 KA1 H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CO3E 마이너스. 뭐라고 불렀었냐면 염기성형이라고 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의상 얘 그리고 얘 이거 중에 요거의 존재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자 이제 풀어놓은 걸 보니까 이제 점점 어떤 일관성이 보이죠, 그렇죠? 결과 일관성이 보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H 플러스의 제곱 KA1 H 플러스 KA1 KA2 분의 KA1 KA2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정말 어렵지 않게 아까 제가 이렇게 막 곱하기 나누기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증명했었잖아요. 증명도 아니고 그냥 보여드렸잖아요. 그 방법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 산성형 그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보면 분모가 어때요? 분모가 다 똑같죠. 분모가 다 뭐예요? 2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H 플러스에 대한 2차 다항전개죠. H 플러스에 대한 2차 다항전개, H 플러스에 대한 2차 다항전개예요. 거기에 대해서 산성형은 2차식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2차식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형은 1차식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1차식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기성형은 빵차식이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 규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구조가 단순해서 사실 나 같은 사람은 이걸 외우고 있어요, 그냥. 그럼 여러분 보시면 되게 외우기 쉽죠? 이거 외워놓으면요, 지금 보여드릴 서울대 입시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계산 과정의 시간을 확 줄여줘요. 그래서 이런 다양성자성 산에서 이런 식의 분율 조성,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우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건 뭐냐? 이제 저기 줄게요. 지준다잉. 줄게요. 에잇.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2. 자, 두 번째 있는 뭐냐면 이게 되겠습니다. 바로 뭐라 해볼까? 그렇지. 중간형 문제에서 pH 구하기. 자, 예를 들어서 NaH 0.1몰 NaH CO3 수용액에서 pH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칩시다. 만약 저런 문제를 풀려고 합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우선 아시다시피 자, NaHCO3인데 이런 화학종을 뭐라고 해요? 이런 화학종을 NaHCO3와 같은 이런 화학종을 뭐라고 부르죠? 저를 뭐라고 불러요? 저를 뭐라고 해요? 이런 걸 뭐라고 물으냐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 좋아요. 그건데 좀 더 짧은 어절로, 짧은 음절로. 전해질. 전해질도 좋아요. 전해질도 좋아요. 그건 전기화학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고,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 써주면은 허탈할 텐데 다 알아서.
염이요. 이 말 알죠? 알죠? 영어로. 영어 몰라? 이거 영어? 영어로. 영어로. 어머, 또 써주면 또 허탈할 텐데, 진짜. 써주면 자괴감이 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영어로. 솔트요, 솔트. 솔트. 그러니까 우리가 왜 뭐 소금 짜면은 염도가 높다 낮다 하잖아요. 그게 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을 사실 솔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식용 솔트는 사실 거대한 솔트의 한 일부인 거죠, 사실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런 염이 뭐냐? 이거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Na 플러스 그 다음에 HCO3 마이너스에 아까 수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온결합 화합물 이런 걸 염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이온결합 화합물 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이온결합 화합물은 사실 물에 안 녹아요, 잘 녹아요? 물에 잘 녹는 편입니다. 되게 잘 녹습니다. 알겠죠? 이때 특히나 이런 식의 요 Na 플러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상 이름으로는 알칼리 금속 양이온이 될 텐데 이 알칼리 금속 양이온의 역할은 뭐예요? 저 알칼리 금속 양이온의 역할은 뭐예요? 이런 사내리에서 제 역할은 뭐예요? 정답! 구경꾼이요, 구경꾼. 구경꾼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내리 반응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서 저 염이랑 알칼리 금속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왜 존재하는 거냐면 음이온을 전기적으로 중성화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 뿐인 거지. 저 알칼리 금속 양이온이 뭐 하는 건 1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결국 요 염을 물에 녹인 거 아니야. 요 염을 녹였을 때 HCO3 마이너스의 어떤 역할이 있겠지. 그걸로부터 용액의 pH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얼마죠? 얼마예요? 암산으로 되거든요. 이건 얼마죠? 얼마예요? 3? 얼마죠? 5요? 모르기는 뭘, 뭐 정치인이야, 모르게? 왜 이번 기동대 배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정치인이야, 모르게? 왜 몰라? 뭐라? 자, 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우선 첫 번째, 1. 저기에 있는 중간형의 성격. 자, 여기에는 이제 Na 플러스는 이제 구경꾼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 Na 플러스는 없는 놈 취급하면 되겠죠? Na 플러스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얘만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HCO3 마이너스. 얘가 H 플러스와 CO3 E 마이너스로 이온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관련된 평형상수를 생각해 보자면, 그건 여기 써놓은 Ka2가 되겠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반응이 가능한데 묘하게도 여기에 있는 HCO3 마이너스는 뭐도 가능하냐면 요렇게 반응을 해가지고는 이것도 된다 이란 말이지. 맞나요? 맞죠? 그럼 이때 이 표현상수는 뭐죠? 이때 이 표현상수는 뭐였는지 기억해요? 아까 썼다가 지웠잖아요. 뭐예요? 이때 표현상수 K, B, KB2. KB2. 아까 KA1, KB2 있었죠? 그거 KB1, KB2 있었죠? 그래서 그거 찾으면 저거예요, 저거.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중간형이라는 거 하는 게 놀랍게도
산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얘는 산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는 가수분해를 통해서 뭐를 만들기도 해요? OH-를 만들기도 하죠. 그럼 이때에는 염기가 되는 거죠. 중간역의 성격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산과 염기의 성격이 동시에 있는 걸 뜻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거를 중간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요렇게 양론을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1, HCO3 마이너스 한 개, 입자 한 개가 우선 산해리를 하면요, 보시다시피 H 플러스와 CO3 E 마이너스가 각각 한 개씩 만들어지죠. 맞나요? 맞아요? 자, 우선 여기까지만 보면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죠. 왜 화학양론 계수가 1대1 대 1이니까 얘가 이온화를 탁 하면 한 개 한 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말이지. 무슨 말이겠죠? 한 개 한 개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지. 자, 그럼 이때 생성된 H 플러스는 H 플러스는 이제 기억하실 게 이제 뭐냐면 수용액 중 최대 강산입니다. 생성된 H 플러스는 수용액 중 최대 강산입니다. 물속에서 산성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녀석이 바로 H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가장 강산이라는 얘기는 쟤는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 있어요?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 있어요? 반응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아주 크다는 얘기죠.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자 어떻게 돼요? 자 이때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갔어. 훈련 받았어. 몇 달 동안. 그럼 외국 사람들 못 만나잖아. 그 훈련 기간 끝나서 나왔어. 그럼 당연히 부모님 보러 가, 여자친구 보러 가. 당연히 이때 부모님 보러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사귀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런 사람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저 예를 들면은 슈미나 지금 남자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슈민이가 남자친구 어머님하고 약간의 의견충돌이 생긴 거야. 그때 그 남자친구는 누구 말을 따랐으면 좋겠어? 제 앞에선 제 말을 따르고 어머니 앞에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슈미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네. 그 아들이 슈민이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블러시 같은 그 여자친구 고년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말 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제 말 들어요. 그 사람 마음 어떤 건지 알겠죠 이제? 사람은 어떤 무슨 알겠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실 참네. 아유 참네. 네, 하여튼 그래요. 네. 근데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인생,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인간관계가 행복해지려면, 그러니까 나는 남자니까 남자 얘기로 해볼게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를 중심으로 주변에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나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내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누구 말 더 잘 들어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한 모두가 행복해지려면요, 나는 엄마 말도 잘 들어야 돼요? 내 아내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결론을 공자가 말씀하셨어요. 공자께서 이미 결론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게 성인에 도달하는 길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제 공자하면은 뭐 유교라고 하는 것이 시조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유교적 관점에서 하는 얘기예요. 유교적 관점에서.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유교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나는 남자니까 남자 얘기를 해볼게요. 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나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바로 아내 말을 훨씬 잘 들어야 돼요. 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르죠? 이게 유교의 가장 커다란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왜냐? 왜냐? 엄마하고는 내가 아무리 싸워도요, 엄마예요. 아내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죠? 남남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원래 강한 결합을 강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꾸로 나와 엄마, 나와 아내 사이의 관계는 뭐도 걸려있죠? 내 애기들하고도 걸려있죠. 그럼 애기 입장에서 한 거예요. 애기 입장에서. 자, 내가 엄마랑 존나 친하고 아내랑 맨날 싸워. 라는 케이스 1. 내가 엄마랑은 사이가 엄청 안 좋은데 내 아내랑 너무 행복해. 케이스 2. 애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요? 너무 명확한 거 아니야? 너무 명확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엄마는 내 애들을 보러 내 집에 올 거예요. 나랑 사이가 안 좋아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인류 전체를. 그러니까 이게 확장되면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겠어요? 안정적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이가 좋은 집에 애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겠어요? 심란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내 말이 어려워? 엄마 아빠 사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집의 애들도 정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으면 사람들 사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진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뭐다? 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배우자 관계. 배우자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네. 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즉 오륜이란 말 들어봤죠? 삼강 오륜의 오륜. 오륜의 핵심이 배우자 관계예요. 배우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친구 관계도 생기고요. 사회적 관계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시겠죠? 상주 나겠죠? 누구 말 잘 들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여성들이 공감할 거예요. 남자친구가 만약에 우리 엄마가 이런 말 하면 정말 싫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러지 말랬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상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상주 나겠죠? 네, 우리 엄마가 뭐 이러면 안 돼. 상주 나겠죠? 네, 하여튼.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또 엄마들은 또 싫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딜레마예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군대에서 외박 나오면 여자친구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H 플러스는 누구 찾아가겠어요? OH. 누구 찾아가겠어요? 최대 강산이잖아. 최대 강산. 강산이니까 강산임으로 누구와 염기와 냉큼 반응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산이기 때문에 염기랑 냉큼 반응한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염기로 작용하는 물질이 뭘까요? 여기서 염기로 작동할 수 있는 물질이 뭘까요? 여기서 염기로 작동할 수 있는 물질이 뭘까요? 바로 염기로 작동할 수 있는 물질이 생각해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OH-예요. 왜냐하면 물에는 항상 OH-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물의 자체 이온화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는 또 염기로 누가 있을 수 있냐면요. 바로
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H 플러스는요, OH 마이너스랑 반응할까요? HCO3 마이너스랑 반응할까요? 자, 두 개만 놓고 보면 어디가 더 강염기예요? 이게 강염기죠. 그럼 얘는 누구랑 반응할까요? 어떻게 되느냐? 이때 확률이 따라옵니다. 확률. 자, 지금 아직 HCO3-가 이온은 어쩌고 저쩌고 안 한 상태죠. 이온은 저쩌고 안 한 상태니까 기본적으로 맹물에서 OH-의 농도는 얼마예요? 맹물에서 OH- 농도는 어느 정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런데 HCO3-는 지금 농도가 얼마예요? 0.1몰이죠. 그럼 얘는 확률적으로 누구랑 반응하는 게 확률적으로 우세하겠어요? 이쪽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H 플러스가 탁 나와서 나는 강산인데 염기랑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염기의 가능성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누구랑 반응할 거라는 얘기지. 어쩔 수 없이 확률적으로 너무너무 우세한 얘랑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진행이 되냐면 이런 반응이 진행이 돼요. HCO3-가 H 플러스를 만나가지고 설라문에 H2CO3가 되는 반응이 어떻게? 그냥도 아니고 냉큼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냉큼. 큼큼 냉큼.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거 아시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까 얘가 한 번 사내리에서 이거 몇 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한 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얘가 다시 얘랑 냉큼 반응해서 얘가 지금 한 개 있잖아요. 그 한 개가 0.1몰이랑 반응하면 냉큼 반응해서 이거 몇 개 만들어져? 한 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의 실시간으로 이 한 개 만들어질 때 얘도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두 개 만들어지면 두 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용액 내에서 평행상수 어쩌고 저쩌고 별 관계없이 이놈하고 이놈의 농도가 상당히 비슷할 거다. 이때 각각 이름이 뭐예요? 얘는 염기성형이었고 얘는 산성형이었죠? 즉 초기에 이렇게 염의 형태로 중간형을 넣어준 수용액에서는 산성형하고 염기성형의 양이 거의 비슷해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산해리상수 Ka1 하고요. 산해리상수 Ka2를 그냥 다짜고짜 곱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Ka1은 저기 앞에 써놨죠. H 플러스 곱하기 HCO3 마이너스 over H2CO3고요. 곱하기 Ka2는 CO3 E 마이너스 over HCO3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같은 항이 있네요.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리가 될 거고요. 이때 누구하고 누가 비슷하다고요? 산성형하고 염기성형이 비슷하다고 했죠. 얘하고 얘가 양이 비슷해요. 나가리. 그러면 이 둘이 같은 게 근사적이니까 이거 역시 물론 근사적으로 H 플러스 농도의 제곱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정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취하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나온다? 2분의 pKa1 더하기 pKa2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Ka1, Ka2가 각각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8승이니까 여기다가 6, 여기다가 8 넣으면, 여기다가 6, 여기다가 10 넣으면은 값이 대략 얼마? 8 정도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pH 8이니까 대략 산성이라는 얘기예요, 염기성이라는 얘기예요. 염기성이구나.
되게 좀 희한하게 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풀이에 대해서 익숙한 학생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요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 찍을게요. 여기 찍을게요. A 이거와 놀랍게도 침전평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첫 번째 1 염 중에는 물에 잘 안 녹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름하여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그 중학교 책에는 이게 앙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뭐 이렇게 좀 이제 대학교 책 이런 데 보면 침전 이런 식의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AgCl이죠. AgCl.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염화은이라고 하는 녀석이잖아요. 그럼 쟤는 중학교 국어에도 나와. 중국에서도 물에 녹으면 안 녹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안 녹아요. 이때 이 녀석이 물에 들어갈 때 보시다시피 매우 소량 아주 조금 어떻게 돼? Ag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매우 소량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느냐? 바로 그때의 평형상수가 이런 꼴로 표현이 돼요. 이런 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 정도의 값으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좋아.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실제로 이제 거의 사람 눈에는 안 녹는 것처럼 보여요.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데 극소량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그 존재의 정도를 이런 상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여 주어져 있는 이 상수 이름을 뭐라고? 얘를 그 유명한 용해도 곱상수라고 하죠. 용해도 곱상수.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자, 만약 그냥 뭐냐면 그냥 만약 그냥 AgCl 솔리드만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Ag 플러스 하고 Cl 마이너스 농도가 같아지면서 대략 값이 뭐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진짜 물속에 얘만 딱 넣으면 이 녀석으로부터 1대1로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1대1로 만들어지면 요 둘의 양이 같다라고 하면 얘를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6 루트 씌우면 1.3보다는 작겠지. 1.3이 1.69니까. 그럼 1.3보다 작은 1.25, 뭐 1.23 이 정도 되겠지, 뭐 알겠죠? 그래서 루트 씌우면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걔네들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럼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 농도면 이건 고농도예요, 저농도예요. 뭐 무지막지한 저농도죠. 그래서 녹긴 녹는데 얼마나 녹는다? 억수로 조금 녹는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 문제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침전의 용해도 이러한 침전의 용해도에 pH가 영향을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억수로 유명한 또 침전 중에 CaCO3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CaCO3. 자,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 유명한 탄산칼슘이 되겠죠. 뭔슘? 탄산칼슘. 아시겠죠? 탄산칼슘. 자, 그래서 이제 이온가가 어떻게 될 거냐면 칼슘이 2 플러스고 CO3가 2 마이너스고. 그럼 물에 들어가면 얘도 아주 소량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AgCl처럼 용해도급 상수가 있을 텐데 그 KSP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이 고체 말고 녹아 있는 저 용액상의 이온 농도의 곱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될 텐데 이게 여기에 있는 아까 AgCl처럼 얘도 어떻게 된다? 굉장히 작은 값을 갖는다. Very small. 아주 작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얘가 이제 실험적 상황을 보시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냥 맹물에 CaCO3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녹긴다는 얘기예요? 안 녹는다는 얘기예요? 안 녹아. 알겠어요? 안 녹아. 안 녹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네가 이 밑에 깔려가지고 안 녹는데 희한하게도 얘를 그냥 물이 아니라 바로 강산성 수용액, 산성의 어떤 정도가 아주 강한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놀라웠게도 싹 녹아요. 싹 녹아서 칼슘 2 플러스가 이렇게 수용액 중에 모두 다 존재하게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강산성 수용액을 만든다는 얘기가 여기다가 염산 같은 거 막 때려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싹 녹아서 이렇게 돼버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걸 풀어보라는 문제가 거기 붙어 있는 그 문제 뭐 19번에 이제 어디에 붙어 있냐면 19번에 보시다시피 3번 있죠. 3번. 찾았습니까? 19번에 3번. 19번에 3번. 19번에 보시면 괄호 문제, 새끼 문제로 3번, 4번, 5번 있잖아요. 3번, 4번, 5번. 찾았어요? 이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이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괄호에 3번, 4번, 5번을 풀 때 지금 이런 식으로 풀면 아주 명백하게 풀 수 있어요. 뒤에는 이제 서울대 공식 해설을 내가 추가를 해놨는데 오히려 서울대 공식 해설은 조금 더 난잡하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풀이가 훨씬 더 깔끔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 요렇게. 자, 이렇게 줄게요. 쉬운다. 줄게요. 8, 8. 자,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바로 첫 번째는 르 샤텔리에 원리. 자, 여러분 르 샤텔리에 원리 아시죠? 자, 르 샤텔리에 원리, 화학 평형의 방향성을 표현해 주는 방식이잖아요. 그 르 샤텔리에 원리에서 이렇게 됩니다. 산성도가 증가할수록, 자, 산성도가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물에 염산 같은 걸 막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산성도가 증가할수록 다음 반응이 더욱 자발적일 겁니다. 자, 어떤 반응? 바로 요거요. CO3 E-가 새로 들어온 H+. 그래서 얘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염산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런 게 막
때려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HCO3 마이너스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 있는 CaCO3 솔리드의 용해 평형 생성물인 CO3e-가 자 보세요. 외부의 산으로부터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질수록 그 용해 평형의 정반응 자발성은 커져요, 작아져요? 자발성은 커지죠. H 플러스를 막 때려 넣으면 이 들로부터가 이게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없어지면 생성물이 없어지니까 주어진 이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반응 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럼 이 말은 정도의 차이일 뿐인 거지 H 플러스를 충분히 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여기 있는 얘를 싹 다 녹여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뭐냐면 정반응 자발성이 커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잘 녹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3. 그렇다면 외부에서 집어넣은 H 플러스와 용해도 사이의 관계가 있겠네요. 자,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요거 첫 번째 1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요, 바로 요렇게 질량 보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보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얘가 물에 들어와서 쫑쫑 이렇게 만들어지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얘가 물에 녹으면 얘 하나 만들어지니까 칼슘 2 플러스 농도하고요 CO3 2 마이너스 농도는 관계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관계적으로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물속에 딱 녹아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얘하고 얘의 맨 처음에 초기 농도는 두 개가 같아야 될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도 얘는 뭘 할 수 있죠? 물속에 들어와서 가수분해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런 식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시다시피 가수분해를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덕에 녹아 나온 CO3 E-의 형태가 일부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이때 또 어떻게 되냐면 얘가 또 가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근데 가수분해 반응이라는 건 100%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일부만 되는 거예요? 일부만 되는 거니까 어떤 애는 그냥 그대로 있겠죠. 맞나요?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얘하고 요 세 개 사이의 관계는 뭐겠어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여기 있는 이 탄산이라고 하는 작용기는 모두 다 어디서 온 거예요? CaCO3가 처음 녹아들어서 만들어지는 CO3 E-로부터 형태가 약간씩 변한 것 뿐이니까 질량, 개수적 측면에서는 이 개수를 다 더했을 때 얘랑 똑같아야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의 질량 보존이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 해볼 것이냐? 두 번째는 요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뭐라고 한번 해볼 거냐면요. 요거. 짜잔.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아까 했었죠? 이걸 아까 알파라고 하고 CO3 E-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됐었냐면 분의 분자가 뭐였죠? 분자가 뭐였어요? 바로 KA1, KA2였죠? 아까 막 열심히 계산했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게도 이 경우 지금 이 시스템에서요. 이 경우는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왜냐면 이거 3개 더한 게 이거랑 같다면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자, 이때 자, 여기 줄게요. 이때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CO3 발음이 안 되냐? CO3 마이너스 있죠. 이게 또 어디도 존재하냐면 여기도 있네. 그럼 얘를 요 관계, 요거를 여기 넣으면 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바로 칼슘 2 플러스 농도의 제곱분의 KSP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나요? 맞아?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저쪽으로 보내면 바로 최종적으로 칼슘 2 플러스의 농도는 KSP 한 다음에 H 플러스 제곱 KA1 H 플러스 KA1 KA2 오버 KA1 KA2 루트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H 플러스 이게 바로 외부에서 첨가한 산의 농도인 거고요. 칼슘 2 플러스는 이제 뭐예요? 물에 녹은 CaCO3 마이너스를 저렇게 표현한 거죠. 물에 녹게 되면 이온 형태로 존재하게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만들어진 산성하고요. 물에 녹은 칼슘의 양을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당연히 함수 관계를 통해서 저 칼슘 2 플러스는 커질 거예요. 언제? H 플러스 농도가 커질 때. 그래서 거기에 그 서울대 기출에 나오는 3번, 4번, 5번 모두 다 이 수식을 그냥 바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보시면 뭐 이렇게 거기 보시면은 뭐 산해리상수 처음에 나오고 뭐 pH가 7의 중성에서 어떻게 되느냐, 뭐 9일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pH 7일 때 뭐 넣어주시고 pH 7일 때 뭐 3일 때 넣고 9일 때 넣고 해가지고 그냥 딱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KSP, KA1, KA2 다 주거든요. 주고 있기 때문에 넣고 그냥 딱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의 산염기와 침전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좋아. 좋아. 오, 너무 오래 했네. 휴민이 자기잖아요.
네. 현춘이야. 현춘 소리 잘 들려요? 들렸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네. 그거 같아요. 저 아까 멈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0.1초에서 멈춰 있었어가지고. 근데도 계속 뜨는 거 보면 이 학생이 지금 실시간이 아니고 예전 걸 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가요? 아니 뭐잘 됐겠죠. 그래. 그래요.